국제보호적 글로벌 훈련센터라고 좀 명칭이 길지요. 제가 이게 이 워크숍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각 지자체라든지 관계기관에 전화를 돌렸는데 저희 조직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국제보호적 글로벌 연구훈련센터입니다 하면 뭐라고요? 한참 몇 번 되물었는데요. 유네스코하고 협정을 맺으면서 정식 명칭이 이렇게 좀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 영문자를 따서 저희가 지시다라고 압축해서 약칭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ICN이라든지 유네스코에서는 지시다 하면 다 알아먹고, 지시다 다 먹는데, 국내 이제 지자체 담당자분이라든지 관계기관분들은 지시다도 못 알아들으시고, 국제보호적 글로벌 연구훈련센터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15분 정도 시간을 내서 제가 조직 소개를 잠깐 드릴까 해서 지금 시간을 잡았습니다. 앞에서 제 소개를 했지만 저는 국립공원공단에서 파견 나와 있는 팀장입니다. 거기 조직이 이번에 4월 달에 신설되어서 제주도하고 국립공원공단에서 파견 나와서 조직을 만들었고요. 지금 한 6개월, 7개월 되는데 아마 기반과 업무가 시작돼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매끄럽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CI는 저희가 이번에 만든 그 지시다 CI입니다. 유네스코하고 지시다 마크가 좀 있는데요. 심벌 마크 다 아시죠? 여기 관련된 부분에 이제 그 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물론 앞에 유네스코는 아실 것이고 생물권 보전 지역, 세계유산, 세계 지질공원, 그다음에 남사하르 습지 이 4개 부분이 저희가 지시다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4개의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교류하고 연구하고 훈련하고 네트워크를 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특히나 이게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 제주도라든지 고창군 혹시 오신 분이 예, 고창군 오셨군요. 고창군도 있고 몇 개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꽤 많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향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논의가 1912년도부터 시작됐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다 관련된 부분 계시죠? 여기 하나씩이에요. 국제보호적 하면은 이제 보호적 하면 다 아실 텐데 국제보호적에 대한 부분들은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국제보호적이 뭐야? 우리 공단 직원들도 잘 몰라요. 저도 와서 처음 알았고 이 국제보호적 앞에 국제가 붙으니까 이게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국제보호적과 지시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에 이제 보호적 하면 248개국에 26만 개의 보호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육상이 15% 정도 있고 해상이 7.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국립공원이 5,848개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5,848개 중에 이제 그 ICU 카테고리 2로 다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그 국제 보호적 관련된 부분들을 정의 좀 내려놨습니다. 전 세계 보호적 중에 국제기구, 국제협약, 그러니까 유네스코와 ICN, 남사르 협약 사무국 같은 그런 기구들이 국제적인 지위를 갖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적 지정된 부분을 국제 보호적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4개의 부분이 지금 저희가 국제 보호적으로 지금 설정된 부분입니다. 세계 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국내에 좀 2개가 있습니다. 물론 한라산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한라산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갯벌 해서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 부분이 지금 한국의 세계 자연유산에 있고 생물권 보전지역 하면 10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생물권 보전지역 최초 설악산이 지정되었고 그 다음에 제주도 최근에 올해 7월 달에 창녕군을 지정돼서 총 10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은 우리나라에 5개 있습니다. 관련된 지자체도 오셨을 텐데 물론 제주도도 있고 무등산, 주황산, 그 다음에 한탄강, 그 다음에 그 서해안권 그 부분이 있고 남사르 습지가 의외로 좀 개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26개 있고요. 내륙 습지가 있고 해안 습지가 있는데 해안 습지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내륙 습지는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 자체가 좀 지자체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환경부 직접 환경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좀 5개 정도, 오름 정상에 5개 정도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제보호적 가운데 전 세계에 263개가 중복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중복되어 있는 게 많지만 전 세계 263개 중복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런 기관들을 좀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C2 센터 저희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아마 국제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 나갈 부분이 저희 하나의 미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도에서 4개가 전부 다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중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C2 센터로 좀 지정하고 싶었지만 중국에도 4개 지정된 곳이 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적극적인 나서는 바람에 우리 이 C2 센터가 한국의 제주도에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보호적은 다 아실 겁니다. 국가보호적은 말 안 해도 알겠지만 뭐 국내법에 관련 법에 지정된 법적인 부분으로서 딱 지정된 부분이 그 국가보호적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전부 보호적으로 좀 포함되어 있고요. 육상이 17.5%, 해안이 1.8%입니다. 2022년도에 그 GBF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뭐 30 x 30이라고 우리 국내에 그 보호적을 30%를 차지를 만들라는 그 국제 협약이 있었는데요. 아마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들 좀 열심히 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자체라든지 관련 기관들도 약간 푸시가 올 텐데 아마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동향 중에 그 다중국제 지정지역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4개가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관리, 연구, 훈련, 관리자에 대한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인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 이 지시다가 만들어졌고 여기 4개 부분에 각각 유네스코가 3개를 관장하고 있고 남사르 협약 사무국이 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또 지정 목적과 운영 기관과 지정 목적도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주요 대상이라든지 유효기간, 또 재인증 기간도 다 틀리고 길게는 10년, 짧게는 4년 이런 부분들이 편차가 너무 심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관리하는 시스템이 조금 통일화되면 좋겠다. 국내적 부분도 지자체도 고창 같은 경우도 각 지자체가 다 틀리더라고요. 저희가 연락해 보면 세계유산은 다른 과, 지질은 또 다른 과,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분리돼 있어서 이번에 초청할 때도 지질 쪽에 올 것이냐, 뭐 생물권 보전 쪽에서 올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래. 예. 그래요. 지금 나중에 저희가 한번 지시다에서 고창군에 한번 현장 답사를 한번 가겠습니다. 제주도에도 세계유산본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3개가 직접 관장을 하고 있어요. 관장을 하고 남산을 습지만 영산강 유역환경청에서 파견 나와서 지소를 만들어서 쭉 관리하고 있는데 약간 공조가 약간 조금 삐끗덕되는 부분이 좀 있긴 별도로 가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주도가 지금 4개의 그 생물권 보존지역, 그 다음에 세계 자연유산, 세계 지질공원까지 남사스필까지 다 4개가 다 취득됐고요. 그 밑에 유네스코 그 인류 무형유산까지 지금 7개 정도가 6개 정도가 되어 있고 지금 4.3 기록 세계유산본부가 신청되어 있는데 아직 승인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것도 좀 추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지시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2012년도에 ICN에서 하는 세계 자연총회, 보존총회가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WCC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제주도에서 국제보호지역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제를 올렸어요. 그래서 유네스코라든지 ICN이라든지 일부 부분들이 다 공감한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채택을 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때 채택이 되었고요. 15년도에 그 통합관리에 대한 모델 그 개발을 워크숍 제주도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워크숍을 제주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 공감했고 2016년도에 C2 센터를 건립하자, 유네스코 C2 센터를 건립하자라는 부분들이 통과돼서 2018년도, 19년도에 대한 용역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이런 부분이 통과되었습니다. 최근에 2023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이거 지시다 설립에 대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해서 올해 4월 달에
지시다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략 보면 약 12년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라든지 ICN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언제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하느냐, 대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자라는 부분들이 꽤 많고요. 혹시 지자체에서 이렇게 그 국제보호지역에 관련된 업무 부분을 좀 궁금해하거나 뭐 업무 교류를 좀 하고 싶다 하면 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물론 있지만 저희 지시다 쪽에도 문의를 주시면은 재승인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문도 하고 직접 가서 또 같이 업무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센터는 재단 법인으로 설립됐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에 협정서를 맺었기 때문에 일단은 재단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지금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될 예정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환경부 보조금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제주도의 보조금과 합쳐서 지금 그 사업비를 구축하고 있고요. 유네스코 카테고리 2 센터로 되어 있는데 저도 와서 이제 카테고리 2 센터가 뭐지 찾아봤는데 유네스코 카테고리 1과 2가 있더라고요. 유네스코 카테고리 1은 유네스코에서 직접 관장하는 직접 밑에 그 인력과 예산과 업무를 약간 직접 관장하는 기구고요. C2 센터는 협정을 맺어서 예산과 인력은 주지 않지만 업무에 대한 그 자문이라든지 기술력을 약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네스코 카테고리 2가 우리나라에 저희 포함해서 7개가 있는데 환경부와 관련된 부분은 물안보센터가 저기 시아오 옆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설립 목적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환경 보존 증진을 위해 국내외 국제 보호 지역 관리 향상을 위한 연구와 훈련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 밑에 이제 네트워크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목적이 있고 지금 소재지는 저희가 건물을 아직 짓지를 못해서 제주도 돌문화공원 여기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데요. 제주도 동쪽에 돌문화공원에 500장고 2층 갤러리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사진이 지금 저희 사무소 정형 사진인데 돌문화공원이 상당히 이뻐요. 저 건물 위층에 저희 사무소가 있습니다. 아마 점진적으로 해서 제주도에 부탁을 해서 저 건물을 저희가 다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인력 예산은 총 2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총 10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명까지 채워져서 진행을 할 것 같고 지금 센터장이 지금 부재 중에 계세요. 환경부 자연보존국장이 지금 업무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내년에 센터장도 오실 것 같고 조직이 좀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연환경보전법이 지금 김한규 의원 발의에서 올라가 있고요. 아마 내년에 6월 달에나 발의가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연구센터가 생기는 법적인 근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 중에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교육과 훈련 사업, 그 다음에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그 다음에 관련 홍보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대한 정관이라든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략 한 12억 정도 되는데요. 사업 운영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게 교육이라든지 훈련하는데 대부분 많이 쓰고 연구 분야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전략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 비전은 국제보호지역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가 주요 비전이고요. 방향은 지속 가능 발전 모델 개발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입니다. 핵심 과제는 총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 과제가 연구개발 팀이 있는데요. 이 다중 국제지역에 대한 그 정책 연구 그런 부분과 보호지역에 대한 국제 동향 대응 연구,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호지역 그 모델 개발과 제도 재정적 기반 연구. 저는 이제 교육훈련팀에 있는데 제가 업무 갖고 있는 부분들은 교육훈련 분야입니다. 주요 오늘 했던 부분이 지금 국제보호지역 분들을 교육이라든지 훈련, 워크숍을 포럼 부분들을 할 텐데 올해 앞에서 얘기했듯이 국내 관리자들만 약간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국제적인 부분들 특히나 아태지역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아프리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그 관리자들 중심으로 저희가 아마 교육과 워크숍을 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밑에 포괄적 이해 관계자 교육 훈련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 해설사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올해 8월 달에 보호적 아카데미를
전국에 있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모집을 해갖고 보조 아카데미를 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학위 과정이라든지 국제 공인 자격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학교의 학위 과정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올해 지금 제주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컨택을 해서 이런 부분들 좀 시작을 하려고 발을 담그려고 하고 있고요. 공인 자격증 부분도 지금 국제적인 부분에 이런 국제 공인 자격증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하는 부분인데 장기 프로그램으로 좀 만들고 있으니까 당장은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보호적 관련된 그 관계기관의 파트너십 구축이라든지 제가 전 국내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좀 파트너를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연락만 좀 계속 드리고 있는 상태고 아마 내년에는 다중국제 지역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MOU라든지 업무 협정 관련된 부분들을 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생 유해 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국제 보호 지역 지식과 활동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이와 관련된 워크숍을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관리자분들에 대한 두 번째 포괄적 유해 관계자 교육 훈련입니다. 이 부분은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해설사 분들이라든지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약간 아직 인식이 부족해서 저희가 공문은 좀 보내놨습니다. 다중국제 지역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고창이라든지 순천, 창녕 일부 지역에 좀 공문을 보내놨는데요. 담당자들 오늘 오셨으면 한번 해설사 분들 워크숍에 적극적인 좀 독려를 해주시고 워크숍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지시자에 대한 소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